5대1 승리. 겉으로 보면 모든 음이 정확한 타이밍과 음정으로 울려 퍼지는 완벽한 교향곡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코어보드 뒤에 숨겨진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만족스러운 미소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승리 찬사도 없었다. 대신 오스트리아 대표팀 감독의 차가운 눈빛과 침착하지만 무거운 경고가 담긴 목소리가 자리했다. 그는 마치 세상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무언가를 이미 본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칭찬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5골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승리를 마치 겉으로는 건강하지만 내부에 치명적인 병을 가진 몸을 해부하듯 분석했다. 1대1 상황은 경고 신호처럼 강조되었다. 수비 뒤의 빈 공간도 그대로 드러났다. 단 몇 분 만에 5대1 승리는 얇은 가면처럼 변했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위험을 숨기고 있는 가면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핵심이 아니었다. 그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자 회견장은 순간 멈춰버렸다. 더 이상 전술 이야기가 아니었다. 경기 분석도 아니었다. 짧고 아무렇지 않게 들리는 한마디가 나왔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축구계에 큰 충격을 던지기에 충분했다. 나는 손흥민이 18살이었을 때 영입하려고 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사람들이 손흥민의 재능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그 이름이 낯설어서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큰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국 축구의 자존심과 깊이 연결된 이름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만약이 펼쳐졌다. 그 영입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손흥민이 함부르크에 남지 않았다면? 그의 커리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면? 우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빛나는 아시아의 아이콘을 볼 수 있었을까? 토트넘은 전설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국 축구는 지금의 상징을 잃었을까? 한마디였지만 수많은 가정의 세계를 열어버렸다. 그리고 이 발언이 더 위험하게 느껴진 이유는 바로 타이밍이었다. 한국과의 경기를 앞둔 시점이었다. 더 이상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다. 단순한 뒤지하기도 아니었다. 마치 적절한 순간에 꺼내든 기억의 칼날 같았다.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곧 상대편으로 마주하게 될 그 선수에게. 손흥민.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다. 단순한 실력 이상의 존재다. 국민적 자존심을 상징하는 선수다. 그리고 지금 상대 감독이 그의 과거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존중일까? 아니면 심리전일까? 아니면 단순한 사실일 뿐일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버렸다.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발언이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점이다. 단순한 테스트 경기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무대로 바뀌었다. 전술 싸움에서 운명의 이야기로 변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포인트가 있었다. 그는 그 말을 아쉬움과 함께했다. 무언가를 놓친 듯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축구에서는 어떤 선택 하나가 역사를 바꾼다. 축구에서는 놓친 골이 있고 패배한 경기가 있으며 그리고 어떤 영입도 있다. 한 번 놓치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영입이 있다. 그리고 손흥민은 분명 그 중 하나였다. 이제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두 길이 다시 경기장에서 만난다. 더 이상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와 현재의 충돌이다. 이미 일어난 일과 일어날 뻔했던 일의 대면이다. 그리고 아마도 공이 굴러가는 순간 경기장에는 22명의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라지지 않은 기억들도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조용히 되살아난다. 손흥민을 영입하려 했다는 기억의 폭탄 발언 직후 오스트리아 감독은 과거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다가올 긴장감 넘치는 현실로 시선을 돌렸다. 그 속에서 한국은 평범한 상대가 아닌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위험한 변수로 떠올랐다. 그는 주저없이 하나의 강렬한 표현을 꺼냈다. 바로 두 얼굴의 팀이다. 한국은 브라질에게 0-4, 0-5로 크게 패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나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할 수도 있는 팀이다. 이 극단적인 대비는 하나의 무서운 역설을 만든다. 결과가 그들의 진짜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그 점이 상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 경기 운영을 자세히 보면 한국은 특유의 아시아 DNA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날카롭게 진화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기계처럼 규율적인 수비를 펼치며 빠르고 촘촘하게 라인을 압축한다. 그러나 단 한순간에 스위치를 켠 듯 공격으로 전환한다. 번개처럼 빠른 역습을 전개한다. 특히 유럽과 MLS에서 활약하는 빠른 선수들이 그 스타일에 더 큰 타개력을 더한다. 그래서 이 감독이 내일 경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그가 자신의 팀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5대1 승리는 많은 이들에게 충분한 자신감을 주는 결과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저 내부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겉모습에 불과했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고 약점을 직시했다.
전반전의 1대1 상황은 전술적 자살에 가까웠다. 수비 시스템은 충분한 지원이 부족했다. 더 위험한 점은 이것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즉, 문제는 팀 전체의 운영 방식에 있었다. 특정 선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후반전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지만 경기 지배력이 향상되었고 팀 운영도 더 안정적이었다. 그러함에도 그는 누구도 승리에 안주하게 두지 않았다. 그의 생각에 공을 소유했을 때 아직 최적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경기를 끝낼 방법이 부족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었다. 큰 승리는 안전하다는 착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팀에 여전히 위험한 균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 두 얼굴의 한국과 맞붙어야 하는 상황에서 단 한 번의 방심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의 경고는 더 이상 형식적인 발언이 아니다. 그것은 경기 전 울리는 경고음과 같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시험하는 무대이며 팀 전체의 집중력과 수정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대다. 손흥민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감정을 폭발시키는 불씨였다면 오스트리아 대표팀 내부 상황은 조용히 압력이 올라가는 압력솥과도 같았다. 5대1 승리의 화려함 뒤에는 어떤 자리도 안전하지 않은 치열한 내부 경쟁이 숨겨져 있었다. 오스트리아 감독은 로테이션 의도를 숨기지 않았고 하프타임을 기다리지 않고 경기 중에도 새로운 선수들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혹한 테스트였다. 패트릭 비머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대표팀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다. 클럽에서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숨쉴 공간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선수들은 심리적 부담을 털어내고 균형을 되찾는다. 하지만 이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 편안함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다. 그 어떤 자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미드필드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다. 경쟁은 숨막힐 정도로 치열하다. 신인들은 매 순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기존 선수들도 실수를 용납받지 못한다. 감독의 메시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했다. 누구도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 여기서는 명성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과거도 당신을 보호하지 못한다. 오직 현재의 경기력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진짜 생존 경쟁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라운드에서 끝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놀란 점은 실제 전쟁의 상당 부분이 이미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팬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오스트리아 대표팀은 모든 세부 사항까지 계산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베이스 캠프를 선택하고 약 25도의 온화한 기후를 우선시했다. 캔자스 같은 고온 지역은 피했다. 사소해 보이지만 최상위 축구에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다. 온도는 체력뿐만 아니라 훈련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회복 속도와 경기 집중력까지 좌우한다. 게다가 일부 경기는 자정에 진행된다. 긴 이동까지 겹치며 체력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 대가로 오스트리아는 거의 완벽한 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신 시설과 최적화된 이동거리 덕분이다. 모든 것이 정밀하게 작동하는 기계처럼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준비가 아니다.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다. 그리고 이런 냉정한 계산 속에서 다시 손흥민 이야기가 등장했다. 감정을 자극하는 하나의 포인트였다. 오스트리아 감독은 과거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 영입에 거의 성공할 뻔했다고 인정했다. 그때 손흥민은 18살이었다. 모든 것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무산되었다. 손흥민은 함부르크에 남았고 이후 토트넘의 전설이 되었다. 감독은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당시 우리 팀에 완벽히 어울리는 선수였다. 그는 손흥민뿐 아니라 황희찬도 언급했다. 황희찬은 뛰어난 체력과 스피드를 가진 선수다. 비록 손흥민만큼의 기술 수준은 아니지만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서 이번 경기는 단순한 친선 경기를 넘어선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미 일어난 일과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교차한다. 한쪽에는 이미 전설이 된 선수, 다른 한쪽에는 그 운명을 바꿀 뻔한 감독이 있다. 오스트리아 감독에게 이 90분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시험이다. 팀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은 기억까지 시험하는 순간이다. 이 경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다.